반갑습니다. 저는 대성마이맥에서 여러분과 함께 고1, 2 수학을 공부하고 있는 수학 강사 박유림입니다. 우리 2학년 친구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1, 2학년 통틀어서 많이 모의고사를 치러 왔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아마 다음 모의고사는 수험생의 입장으로서 보게 되는 시험지겠죠.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어떠셨나요? 제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내신 대비 열심히 했으면 무난한 난이도였다라고 평가를 하더라고요. 제가 풀어봤을 때에도 9월 모의고사보다 좀 무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수학 1이 전반적으로 개념을 체크하는 유형들, 수학 2도 마찬가지로 용어의 정의를 확실하게 알고 있느냐를 체크하기에 좋은 유형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개념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확실한 이해도를 체크하기에 좋은 시험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문항 키포인트 같이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역시나 지수로그 함수의 그래프인데 이게 여러분 3학년 가서도 중요하게 여겨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의 그래프, 이번 시험에서는 역함수 관련된 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역시나 지수함수를 평행이동해서 직선을 타고 평행이동했기 때문에 점좌표 미지수로 잡고 계산으로서 풀어내는 유형 다시 한 번 더 출제됐습니다. 그동안 다수의 고3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에서도 출제됐던 테마인 만큼 확실하게 대비를 하고 넘어갔어야 되는 문항이 존재했고요. 2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X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서 함수의 그래프 다르게 그려지는 구간정의 함수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 구간정의 함수 같은 경우는 지수로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사실 3차 함수, 4차 함수 등등 우리가 다루는 모든 함수의 그래프 단원에서 다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그리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한번 그려보는 태도가 필요한 유형이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해설 강의 때마다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도 아마 복습하면서 이거는 좀 확실하게 익히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번호가 있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수학2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게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딱 그 극한 관련된 내용만 출제가 됐었는데 이번엔 범위가 좀 더 확장돼서 미분계수의 정의까지 나왔죠. 그래서 함수의 연속이란 무엇인가, 미분계수란 무엇인가, 언제 존재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느냐 등등 확실하게 이 개념을 알아야지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학2 같은 경우는 과목의 특성상 여러분이 개념을 공부를 하더라도 애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이런 느낌의 개념인 것 같다. 느낌은 알아. 근데 이걸 직접 말로 표현하라고 하거나 예외 상황에 대해서 서술하라고 하면 여러분이 약간 좀 막막해하는 그런 개념들이 다수 포함된 과목입니다. 네, 그런 애매한 부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까 얘기했죠? 미분계수의 정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연속성, 이 함수가 연속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확실하게 익혀놔야지 풀 수 있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고 특히나 이 시험지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항인 30번 문항이 곱함수의 연속성 관련된 유형이었죠. 아마 여러분 중간고사 때도 변별력을 갖춘 문항으로 나온 학교들이 다수 있었을 것 같은데 곱함수의 연속성 관련해서도 일일이 다 체크해보고 언제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지 개념을 바탕으로 풀이하는 유형이 출제가 됐기 때문에 수학2 전반부에 있는 내용에 대한 완성도를 체크하기에 좋은 시험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다 해봐야 되는 문항이 또 출제가 됐다라는 게 특이한 부분이었는데 수열 관련된 문항들이 대체적으로 그랬죠. 그래서 일부분의 항들을 우리가 직접 다 계산을 통해서 그 항의 합을 다 유도를 해야 되는 문항이 또 출제가 되기도 했고 그런 유형들이 우리 3학년 모의고사에도 다수 그동안 출제가 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귀찮아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한 유형들이 있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조건을 만족하도록 우리가 정의역의 범위를 설정해줘야 되는데 이 정의역 범위가 어디가 가능한지 케이스를 나눠서 봐야 되는 유형이 또 출제가 된 만큼 일일이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되는 문항들이 다수 출제가 됐다. 거기에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는 게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연계 단원 같이 살펴보시면 수학 1이 굉장히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어요. 어느 하나의 대단원에 몰려있지가 않아.
지금 4점짜리 문항도 보시면 되게 고르게 분포되어 있거든요. 근데 수학2 문항도 꽤 많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수학2에 사실 여러분이 어렵다고 느꼈을 만한 문항들이 거의 다 수학2에 지금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후반부에 있는 문항들을 오늘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도 여러분의 수능 공부에 있어서 중요한 파트를 오늘 우리가 다수 다룰 예정이기 때문에 모든 문항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도입부 발상부터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 흐름 따라서 복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4점 문항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14번입니다. 전형적인 수열합과 일반항의 관계를 활용하는 유형 되시겠고요. SN의 식이 주어졌으니까 우리 A1 같은 경우엔 S1으로 바로 구할 수 있었죠. 그 다음에 A2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구할 수 있었어? AN이 Sn-Sn-1이다. 요거를 써먹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n분의 1 마이너스 n-1분의 1이니까 합쳐주시면 n-1분의 마이너스 1이었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걸 그대로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ak가 k의 k-1분의 마이너스 1일 거니까 마이너스 k분의 1로 약분 이루어질 거고, 역수 취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인 거죠. 따라서 문항에서 얘기하는 건 1 플러스 k가 2부터 7까지 마이너스 k, 요거 합 구하라고 했으니 1부터 7까지의 합이 여러분 공식 활용해 주시면 28이니까 2부터 7까지의 합은 27이었단 말이죠.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마이너스 27, 따라서 마이너스 26, 5번이 정답이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열합과 일반항의 관계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부분이니까 확실하게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15번입니다. 내신 때부터 우리 열심히 공부했던 제곱근,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 따지는 부분이고요. 그래봤자 n제곱근 중 실수인 거 0개, 1개, 2개 밖에 없었는데 걔네들을 조합해서 값이 1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주목해야 되는 게 얘 같은 경우는 2에는 무조건 짝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짝수 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는 얘는 있을 거면 2개 있고 아니면은 0이면 하나, 그리고 아예 없거나 3개 중에 하나인데 얘가 만약에 2개가 돼버리면은 당연히 더해서 1이 될 수가 없어. 개수가 마이너스 1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안 되겠다에 주목을 해서 여기서부터 분석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FEN이 1이 된다 라고 보신다면 결국에 EN-12가 0이기 때문에 0의 2n제곱근 중 실수인 건 0 하나다,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n이 6일 때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자, n이 6이 된다라고 한다면 fn 같은 경우에는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마이너스 6의 6제곱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음수의 짝수 제곱근 당연히 실수인 거 없으니까 fn이 0 됩니다. 따라서 0 더하기 1은 1이니까 가능한 n으로서 인정받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FEN이 0일 가능성이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무엇이냐? EN-12가 음수이기 때문에 짝수 제곱근이 실수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즉 n이 6보다 작을 때의 상황에 대해서 보자라는 거야. 자, 이때는 fn이 더해서 1이 나와줘야 되니까 무조건 하나가 나와줘야 돼요. 그쵸? 하나가 나와줘야 되고 가능성을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n-12가 0이라서 0의 n제곱근은 무조건 하나다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건데, 이때는 n이 12여야 돼서 6보다 크다는 가정의 모순입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결국에 하나가 나와준다라는 건 n이 홀수라서 홀수인 제곱근 중에서 딱 이제 하나만 실수인 게 나오는 상황으로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었다. 그럼 결국에 6보다 작은 홀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1, 3, 5가 가능했을 것 같은데 당연히 제곱근 따지는 거니까 1은 없고, 문항에서도 2 이상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무리되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n 3, 5, 6 나오고 합하면 정답은 3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짝수냐 홀수냐 그리고 부호 따져가면서 보는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실수 없이 마무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입니다. 전형적인 인수의 개수 따지는 유형 되시겠고요. 지금 fx가 x-1을 인수로 갖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럼 지금 분모에 x-1이 적어도 2개가 있는 상황으로서 해석이 되는데 1로 가는 극한을 계산을 했을 때 여전히 극한값이 0이 나와준다라는 건 일단 극한값이 존재를 해야 되니까 분자에도 x-1의 제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약분이 이루어져도 1 넣으면 0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분자에 x-1이 더 많아야 된다. 그래서 분자 쪽에 3개 이상의 x-1이 인수로서 존재를 하고 있어야 됐다라는 걸로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기껏해야 여러분 f가 2참수고 g가 2참수니까 기껏해야 4차거든요. 네, 4차니까 1차식으로 인수분해 다 된다고 했을 때 1차식 4개 갖고 있는 상태인데 4개 중에 적어도 3개가 지금 x-1이 돼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 fx를 x-1, x-k라고 한번 더 볼게요. 그럼 fx 플러스 3은 x 플러스 2, x 플러스 3-k 이렇게 나와주겠죠. 자, 아무리 gx가 x-1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2차기 때문에 얘는 최대 x-1을 2개밖에 못 가지는 상태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 이상의 x-1이 앞에도 있어야 된다니까 fx 플러스 3도 x-1을 반드시 인수로 갖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이미 앞에 거는 지금 희망이 없잖아. 그러니까 얘가 x-1이어야 됐다. 따라서 3-k가 -1이어야 되니까 k가 4여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게 일단 밝혀지겠습니다. 그렇단 얘기는 fx 플러스 3에서 x-를 하나밖에 커버 못하거든요. 근데 우리 몇 개 있어야 된다? 3개 이상 있어야 된다. 즉 gx가 x-1을 2개를 다 갖고 있었어야 됐다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분자의 x-1 인수의 개수가 더 많아질 수 있다는 거죠. 끝났죠? 자, 값 구해주시면 f5는 4 이렇게 나와주고 g5는 16 나오니까 정답은 4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극한값이 0이다 라는 건 분모와 분자에 각각 0이 되도록 하는 인수가 몇 개씩 있는지 개수 비교하는 방향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보겠습니다. 수열 관련된 유형이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등차 수열은 지금 항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 크기가. 그치? 자, 이런 상태에서 A4랑 A5를 곱했더니 0 이하다 나옵니다. 감소하고 있어, 항이. 그러면 두 개가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부호가 반대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더 큰 A4가 0 이상이 돼줘야 되고 더 작은 A5가 0 이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A1 그리고 공차가 -2인 거 알고 있으니까 -6이 0 이상이다. 이 얘기 아마 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 다음 A5는 A1 플러스 4이니까 A1 -8이죠. 요게 0 이하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6 이상 8 이하의 범위에 초항이 들어와 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A1과 AK의 차이는 K-1D입니다. 그쵸? 근데 D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2, K-1 이 친구의 절대값 됐겠죠. 자, 이 친구와 누가 같냐? A1, 2, K-1 실제 AK의 절대값의 4배 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K 자연수예요. 자연수면은 K-1 0 이상인 거 확실하죠? 그래서 이게 절대값 튀어나올 때 요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4 A1 2K 플러스 2겠다 하고 나와주겠고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우변에 있는 절대값이 이게 그대로 풀리냐 아니면 마이너스 붙어 풀리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뉘고 귀찮아도 다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그대로 풀린다라고 한다면 K-1이 2A1 4K 플러스 4가 되는 상황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5K가
2a1 플러스 5구나 라는 식이 완성이 되는데 주의하셔야 되는 게 a1도 첫째 항 자연수고 k도 자연수라고 나와 있어요. 자, k가 자연수면은 좌변은 5의 배수입니다. 그럼 자연수 a1에 대해서 우변도 5의 배수가 돼줘야 되는데 5의 배수에서 5를 빼도 5의 배수죠. 그러니까 결국에 우변이 5의 배수가 되려면 2a1도 5의 배수가 돼야 돼요. 즉 a1이 5의 배수가 돼야 돼. a1이 5의 배수여야 되는데 a1 지금 6부터 8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6, 7, 8 세 개 중에 하나예요. 5의 배수? 없다. 그래서 자연수 조건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가 없다라는 거 보이실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절대값이 마이너스가 붙어서 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가능성을 조사를 해보시면 한쪽 넘겨서 3K가 2A1 플러스 3 이렇게 나와주니 같은 논리로 3K는 3의 배수니까 우변도 3의 배수여야 돼. 3도 3의 배수니까 2A1이 3의 배수여야 돼. A1이 3의 배수여야 되니까 6, 7, 8 중에 6 하나 가능하겠다. 유일하게 결정되겠고요. 6 대입해 주시면 K가 같이 5로서 동시에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개 더하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귀찮아도 일일이 다 해보시고 이 자연수란 조건이 괜히 주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연수나 정수 관련된 조건 나오면 언젠가 배수, 약수 성질이 활용된다.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배수, 약수 떠올리면서 가능한 게 있는지 없는지 체크하는 거 복습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각함수의 그래프 관련된 유형이고요. 함수 fx가 다음 조건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0부터 파이까지의 닫힌 구간에서의 최대 최소를 보겠다는 건데 좌표축 안 그리고 일단 생각해 볼게요. 얘가 어차피 기본 사인 함수를 이게 좌우로 평행이동한 상태인 거잖아요. x축의 방향으로만 평행이동한 거니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인 함수가 그대로 그려지는 상황이었을 거야. 그리고 한 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됐겠죠. 주기 2파이입니다. 그럼 결국에 0부터 파이까지라는 구간의 길이 자체가 반주기라는 얘기인데 우리가 반주기를 어떻게 잡든지 간에 요렇게 잡으면 최대 최소 마일 1 전부 다 갖는 거 볼 수 있고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반주기 최소 마이너스 1 반드시 포함하게 되죠. 반주기 최소 마이너스 1 포함해.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벗어나는 반주기를 잡더라도 반주기면은 최대가 1이 나와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이게 결국에 최대값 발생 지점, 최소값 발생 지점 이 사이가 반주기만큼 차이가 있는 그래프라서 우리가 구간의 길이가 파이인 반주기만큼의 닫힌 구간을 잡으면 반드시 최소값 마이를 포함하거나 아니면 최대값 마이를 포함을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최소가 마일이거나 최대가 1이야. 애매하게 잡힐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반주기보다 구간의 길이가 짧기 때문에 반드시 최대가 1이거나 최소가 마일이야. 그래서 케이스를 나눠보는 거죠. 만약에 최대가 1이 되도록 하는 구간으로 잡힌다면 스몰 m의 절대값이 박스 안의 조건 때문에 2가 되는데 그러면 스몰 m이 마이너스 2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인 함수는 최소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럴 수 없다. 그렇지? 이럴 수 없어. 그래서 반드시 구간에서의 최소가 마이너스 1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라지 m이 뿔마 2분의 1로서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었다로 가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간을 딱 정했을 때 이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2분의 1 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도록 반주기를 잡아줘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여기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인 사인 함수를 한번 고려를 해볼게요. 기본적인 사인 함수에서 여기를 0,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으로 최소값이 발생하는 지점 2분의 3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이죠.
얘를 포함하면서 구간의 길이가 파이인 구간 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간에서의 최대값이 2분의 1이 될 수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어디가 2분의 1이 되냐면 6분의 파이 그리고 사인 함수이기 때문에 선대칭성 쓰셔서 x는 6분의 5파이에서 최대 2분의 1 같습니다. 그럼 6분의 파이부터 반주기로 가면은 최대가 1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최대가 2분의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최대에서 출발한다의 관점으로 가는 게 낫겠죠. 이 상태에서 반주기 파이 가주면 6분의 11파이까지 가는 거니까 6분의 11파이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쵸? 그러면 최대, 최소 잡히니까 문항의 조건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하는 지점이 사인 6분의 5파이면 된다. 자, 결론적으로 평행이동으로서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우리가 0부터 파이까지 넣는 거면 여기 자리에다가 a부터 a 플러스 파이를 집어넣는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결국에 시작점이 6분의 5파이였으면 좋겠으니까 가능한 a가 6분의 5파이로서 일단 하나 나온다 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고요. 다음 두 번째로 최대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2분의 1이 사인값이 되는 지점에서부터 출발한다면 x는 6분의 7파이에서부터 출발을 할 겁니다. 그럼 반주기니까 파이 더하면 6분의 13파이까지 가는데 6분의 13파이면은 사인 6분의 파이랑 같아지는 지점이거든요.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비록 최대값은 여기에서 발생하지만 라지 m이 2분의 1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최소 조건 만족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분의 7파이일 때 되는구나. 즉, a가 6분의 7파이에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한 거구나. 라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상황 한번 봐볼게요. 최소값을 가져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최대가 1이 되는 상황으로 찍혀버리면 안 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주기, 첫 번째 주기 내에서 가능한 a가 6분의 5파이랑 6분의 7파이로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 주기는 생각해보시면 이 다음 상황도 똑같이 연출이 될 거니까 가능한 a는 한 주기 뒤에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2파이를 더해준 a는 6분의 17파이가 나와줬을 거고 2파이 더해주시면 a는 6분의 19파이인데 a가 지금 3파이보다 작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값부터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값이 6분의 5파이, 6분의 7파이, 6분의 17파이 대신에 다 합하면 6분의 29파이. 정답은 5번이다 하고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구간을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디부터 어디까지로 사인 함수의 그래프가 살아남아야 될까? 최대 최소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 귀찮지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나 여러분 주기 같은 게 변동되는 건 오히려 쉽게 생각하는데 평행이동에 대해서 좀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대다수 존재하는 걸 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평행이동된 그래프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부터 그려두고 정의역의 범위를 우리가 조절한다라는 생각으로 문항을 풀어보는 습관 들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19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총평에서도 말씀드렸던 지수함수의 평행이동 관련된 유형이고요. 지금 상황 보시면 밑이 동일한 지수함수인데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직선 L이 기울기가 1이라고 나와 있거든? 그럼 결국에 이 점 A랑 점 C는 기울기가 1인 걸 타고 평행이동을 한 건데 애초에 두 직선이 지금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된 관계에 있으니까 바로 그냥 x좌표 차이 1, y좌표 차이 1이구나 라는 걸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 B랑 점 D도 x좌표 차이 1, y좌표 차이 1만큼 나겠다라는 거 캐치하실 수 있겠죠. 이 상태에서 선분 AD를 어떻게 3대 1로 내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점좌표를 다 준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점 A를 갖다가 우리 A, 2의 A제곱이라고 두겠습니다. 요만큼이 1의 비율이야. 3대 1이면
x좌표도 3대 1만큼 바뀌었을 거니까 x좌표, y좌표 둘 다 4씩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점 B의 좌표는 a 플러스 4, 2의 a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이 점은 평행 이동된 곡선 위에 있으니까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a 플러스 4 넣고요. 요게 이 친구와 같다. 2의 a로 묶어주면 이렇게 나온다. 따라서 a는 로그 2의 7분의 3이구나 라는 결론이 도출이 됩니다. 끝났어요. 문항에서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건 점 B의 x좌표입니다. 점 B의 x좌표는 x좌표 3만큼 증가된 지점이기 때문에 x는 a 플러스 3을 의미하죠. 여기에 3 더해주면 진수에 8 곱해주면 되니까 로그 2의 7분의 24. 정답은 2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나와 있는데 두 곡선이 누가 봐도 그냥 평행 이동한 것 같아. 그러면 평행 이동한 정도와 직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습관 너무 중요하니까 복습 꼭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음으로 20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풀리지 하는 친구들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그러냐면 모든 항이 초항보다 크다라는 조건 때문에 나중에 약간 헷갈릴 수가 있었던 건데 등 비수열입니다. 그러니까 등 차수열은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게 만들 수 있는데 등 비수열은 누구 때문에 약간 변수가 생기냐면 공비가 음수인 상황에 대해서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초항이 양수야. 초항이 양수인 상태에서 공비가 양수면 무조건 증가하거나 무조건 감소하거나 지수함수처럼 가겠죠. 그치? 공비가 음수여도 초항이 음수죠? 초항이 음수여도 공비가 양수면 부호가 바뀔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음수 세상에서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였을 거야. 근데 공비가 음수잖아요? 그러면 양수였다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만약에 초항이 음수였으면요.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 이렇게 바뀔 수 있어요. 자, 초항이 만약에 양수인 상태에서 공비가 음수라면 A2부터 A1보다 작아지게 되기 때문에 모든 항이 A1보다 크다는 것에 모순이 됩니다. 이럴 순 없다. 하지만 이럴 수 있지 않느냐. A1이 음수인데 계속 곱해보니까 양수, 그 다음 음수는 A1보다 커. 그 다음 양수, 그 다음 음수 A1보다 커. 이렇게 될 수는 있지 않느냐. 그래서 완전히 계속 증가만 하거나 완전히 감소만 하는 게 아닌 진동하는 느낌으로다가 A1보다 전부 다 큰 항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등비수열만의 성질을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큰 그림을 가지고 식을 정리를 해볼게요. 모든 이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 오른쪽 식이 성립한다라고 나와 있고 등비수열인 거 아니까 연속된 두 항간의 비가 공비 R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겠죠. 자, A4 플러스 A5가 A4의 1 플러스 R입니다. 자, 마이너스 1 넘겨주면 이게 1 플러스 R과 같다. 요렇게 갑니다. 만약에 R의 값이 마이너스 1이었다면 이 수열은 어떻게 되겠어요? A1이었다가 마이너스 A1이었다가 A1이었다가 마이너스 A1이었다가 부호만 바뀌는 수열이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A1과 같아지는 항이 나오기 때문에 등호가 없는 조건, 이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호만 바뀌는 건 안 된다. 따라서 R이 마이너스 1이 아니라는 게 보장이 되겠고요. 얘를 조사하는 이유는 나눗셈을 하고 싶어서죠. 1 플러스 R 나눌 수 있습니다. A4가 1이구나 라는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죠. 자, 그럼 이걸 조건 나에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 A4가 1이니까 A1은 R 세제곱분의 1이었겠죠. 그 다음 R제곱분의 1, 그 다음 R분의 1, A1부터 A3까지의 합입니다. 요게 R 세제곱분의 1 마이너스 R 제곱분의 1 분의 6과 같다. 요렇게 가주는 거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해요. R 세제곱분의 1 플러스 R 제곱이 6 R 세제곱 곱해서요. 1 마이너스 R이다. 요렇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곱하고 곱해주면 1 마이너스 R 세제곱이 6R 6제곱이다. 6R 6제곱 플러스 R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2R 세제곱 플러스 1, 3R 세제곱 마이너스 1로 예쁘게 인수분해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r 세제곱이 마이너스 2분의 1일 가능성이 있고 r 세제곱이 3분의 1일 가능성이 있는데, 자, 만약에 r 세제곱이 3분의 1이라면 a1이 r 세제곱분의 1인 거 알고 있죠? 초항이 3인데 공비가 1보다 지금 작은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줄어들 일밖에 없죠. 이거 안 된다. 문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커질 일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 친구로 채택이 됐어야 됐고, a1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출발해서 r을 곱해 나갔을 때 양수들은 당연히 a1보다 커지게 되고, 지금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음수를 계속 곱해 나갔을 때 절대값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의 절대값은 주는데 음수 입장에서 절대값이 준다라는 건 절대적인 값은 커진다는 거니까 모든 항을 초항보다 크게 만들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채택이 됐어야 됐다라는 거 보실 수 있겠죠. 따라서 문항에서 지금 물어보는 게 A10인데요. A10은 A4에다가 R6제곱 곱한 거죠. R6제곱 4분의 1이다. 1 곱하기 4분의 1. 정답 3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공비가 음수인 상황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된다. 여러분 3학년 만약에 미적분을 선택하신 분들이라면 미적분 선택 과목에 다시 나오는 부분이니까 급수에서 되게 크리티컬하게 작용하는 부분이거든요.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마지막 문항 21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간에 따라 나뉜 함수 그냥 겁먹지 말고 그리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이 x는 0을 기준으로 나뉘는 거고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3제곱 따라갑니다. 그럼 개형이 기본 지수함수를 x축 대칭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생긴 거고 y는 a가 점근선인 이러한 형태로 그려졌겠죠. 그치? 다음 아래쪽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2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기본 기형은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 그리고 점근선이 y는 a-12겠죠. 대충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고 반영합니다. y는 a. 당연히 y는 a-12보다 위에 있을 거예요. 12만큼의 차이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그릴 거고 첫 번째 함수는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줄 건데 점근선 반영해서 어디에서 끊기냐? 0,a-8에서 끊깁니다. 근데 a-8이 두 번째 점근선보단 위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구멍 뚫리고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감소할 건데 점근선 따라서 이렇게 감소를 할 거야. 근데 상황이 0 넣었을 때 어떻게 되죠? 0 넣으면은 64니까 a 플러스 52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위에 있어요. a 플러스 52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가 색칠 부터 요렇게 점근선 따라서 내려오는 형태가 될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되는지 한번 봐봅시다.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식은 봐야 되는데 곱해서 0이니까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fx가 0이거나 또는 fx-k가 0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서로 다른 실근이 총 3개가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좀 보세요. 결국에 fx의 값이 0이 된다라는 건 이게 x축과의 교점에 좌표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x축과의 교점이 하나만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느낌으로 x축이 잡힌다고 해보자. 그럼 두 번째 함수는 어차피 얘를 그냥 x축의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한 게 다였을 건데 양수니까 오른쪽으로 평행이동하겠죠? 평행이동해도 x축과의 교점 하나 나와. 그럼 서로 다른 식은 2개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3개 나와야 된다. 3개 나와야 되니까 애초에 원래 함수가 x축이랑 교점 하나만 있으면 안 돼. 하나는 부족해. 2개는 있어야 된다. 해서 x축이 요 사이에 일단 존재해야 된다. 라는 게 밝혀집니다. 가로선과의 교점이 2개 이상이 되는 상황이 여기 끊기는 지점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가줘야 되고 점근선보단 아래쪽으로 내려와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일단 y는 0보다 y는 a가 더 위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과 a-8은 x축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니까 a는 8보다는 작아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 요거를 첫 번째로 캐치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k가 아니에요.
뭐라고 나와 있냐?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4 이하의 양수 K가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fx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지점이 이렇게 2개가 있었다. 근데 fx-k면은 평행이동해서 나오는 교점도 2개가 있을 거잖아. 근데 만약에 평행이동을 약간 이렇게 애매하게 한다면 교점이 2개가 추가가 돼서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되는 불상사가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3개여야 돼. 서로 다른 게. 그럼 이렇게 되면 안 되고 평행이동을 더 많이 해서 어떻게 돼야 돼? 평행이동을 이만큼 해서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이렇게 교점 하나만 추가되는 형태로 겹치게 평행이동을 해줘야 된다. 교점끼리 겹치게 평행이동을 해줘야 된다라는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평행이동한 정도는 애초에 원래 함수 fx와 x축과의 교점, 얘네 둘 사이의 거리만큼 평행이동 해줘야 되는 거고 그만큼이 k가 나와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k가 어떻게 4 이하인 양수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y좌표가 0이 되도록 하는 x좌표 구해서 걔네 차이가 4 이하가 되도록 하는 범위를 찾아라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왼쪽 곡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요거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상황 찾아야 되니까 x좌표가 로그 2의 a-3인 이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함수 같은 경우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 a-12가 얘가 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 로그 2의 12-a인 상황이죠. 그래서 x는 6 로그 2의 12-a인 상황입니다. 끝났어요. 얘가 더 오른쪽에 있는 교점이죠. 이 친구와 이 친구의 차를 구해주면 맞죠? 이 친구에서 뭔가 계산 잘못된 것 같지만 그대로 나아가 볼게요. 이 친구에서 이 친구를 빼주면 9 마이너스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12 마이너스 2. 자, 이렇게 나오죠. 그쵸? 자, 요게 4 이하가 돼줘야 된다. 맞게 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로그를 우변으로 넘겨주시면 로그 2의 a 12 마이너스 a가 5 이상이다.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2a가 32 이상이 돼줘야 되고 요게 0 이하가 나와줘야 되니 따라서 a의 범위는 4 이상 8 이하여야 된다라는 게 완성이 되겠습니다. 식이 좀 이상해가지고 제가 중간에 계산 실수한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맞게 풀었어요. 자, A가 4 이상 8 이하를 만족하면서 우리 초반에 X축 위치로 구해놨던 범위 있었죠?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 따라서 진짜 정수 A가 있을 수 있는 위치는 4 이상 8 미만이니까 4, 5, 6, 7 나와주는 거죠. 얘네 다 더하면 정답은 3번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구간에 따라서 그냥 진짜 일일이 다 구해보고 그래프 그려보고 그 다음에 X축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선분의 길이 관찰하는 유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나왔던 21번보다는 그래도 뭔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발상이 많은 형태의 문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그려서 해결하는 거 스스로 모방해보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관식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항 보시면 이 fx라는 친구가 x는 2에서 이렇게 꺾이는 구조의 함수인 거 확인하실 수 있죠.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a가 음수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프를 생각을 해보면 2,0에서 이렇게 꺾이거나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a가 양수면 위쪽으로 이렇게 꺾일 거고 A가 음수면 아래쪽으로 꺾이는 형태의 그래프가 형성이 되시겠죠. 자, 이런 상태에서 뭘 의미하는지 봐봅시다. X가 K로 가고 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이 친구 우극한이죠. 우극한과 자극한을 비교를 했을 때 차가 6이래요. 만약에 우극한과 자극한의 값이 같아서 이게 극한값이 존재를 하는 상황이었으면 두 개가 같으니까 차를 구했을 때 0이 나왔을 거예요. 근데 지금 뺐는데 6이 남는다라는 건
좌극한 우극한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모양새를 봤을 때 현재 x-k, fx-fk니까 k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x는 k에서의 미분계수를 의미를 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x는 k에서의 우미계와 x는 k에서의 좌미계를 비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미분계수와 좌미분계수를 비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우미분계수에서 좌미분계수 뺐더니 6이 나와줘야 되니까 우미분계수의 값이 더 커야 되는 거죠. 자, 요게 지금 미분계수의 값이 달라지는 지점 어디밖에 없냐면 x는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다 미분 가능하니까 좌극한 우극한이 같았을 거야. 그럼 결국에 당연히 K는 2일 수밖에 없다는 게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2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왼쪽에서 구한 접선의 기울기, 차가 양수가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이 기울기가 양수, 왼쪽이 기울기가 음수가 나와줬어야겠죠. 그래서 개형도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인 개형으로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였을 것이다. 자, x는 2를 기준으로 우미계 얼마? a 나오겠고요. 그 다음 좌미계는 마이너스 a가 나왔을 거겠죠. 두 개의 차이 2a가 6이다. 따라서 a가 3이다 라는 거 볼 수 있겠습니다. 문항에서 구하라는 거 f5의 값이었으니까 3a 정답은 9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함수가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분계수의 정의 확실하게 익혀두시고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비교하는 습관 들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7번입니다. 여러분 1학기 기말고사 때 열심히 공부했을 삼각함수의 활용 관련된 유형이고요. 지금 삼각형의 종류를 모르지만 주어져 있는 식을 토대로 변의 길이의 관계식을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었죠.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조건이 선분 AB의 길이인데요. 선분 AB면은 어디를 의미하냐? 각 C에 마주보는 길이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C가 6이다 라는 걸 준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사인이 나와 있을 때 우리 사인 법칙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인 A를 2R분의 A로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었고 사인 B도 2R분의 B, 외접원의 반지름 끌고 와서 관계식 유도할 수 있죠. 그래서 B가 2A랑 같다라는 거 세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길이가 B고 요 길이가 A라고 했을 때 관계식이 나와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의 값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사인 C면은 사실 얘네 가지고 관계식을 뽑아낼 수 있게 하려는 장치였던 것 같고 코사인 법칙 써주시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 코사인 C가 C제곱 나오는데 C가 6인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2A를 넣습니다. 그럼 5A제곱에 4a제곱이니까 마이너스 5분의 16a제곱, 즉 5분의 9a제곱이 36이다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따라서 a제곱이 20이다. a는 길이이기 때문에 2루트 5일 수밖에 없겠죠. 다 나왔어. 다 나왔어.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삼각형 ABC 넓이입니다. 넓이 구할 때 우리 알고 있는 길이가 A이고 사실상 A를 알면 B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두 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 아니면 요것도 써도 상관없겠죠. 세 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얘네들 중에서 더 응용하기 쉬운 게 확실히 끼인 각을 알고 있는 상황을 좀 더 넓이 구할 때 써먹기가 쉬우니까 요 각도 C에 대한 사인 값을 유도를 합니다. 사인 C 얼마? 5분의 3이죠.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AB 사인 C를 토대로 B값이 2A이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A제곱 사인 C겠다. A제곱이 20, 사인 C가 5분의 4. 정답은 12구나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형적인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 융합해서 변의 길이에 관련된 관계식을 구한 다음에 계산하는 유형이었죠. 앞으로도 계속 나올 부분입니다. 여러분 3학년 올라가서도 삼각함수의 활용,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다 써먹는 문항은 꾸준히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한 번 더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8번 문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닫힌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f가 특정 지점에서만 불연속이래요. 그러니까 x는 1을 제외하고는 이 함수는 연속함수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때 1에서의 극한값은 2에서의 함수값을 3배를 했을 때 나온다. 언젠가 계산을 할 때 써먹을 수가 있겠죠.
자, 조건 나가 그렇다면 좀 더 핵심적인 정보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0부터 2까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의 값은 2일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y는 2가 되도록 하는 지점이 지금 현재 0 이상 2 이하인 x에 대해서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f0이랑 f2 더해서 4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f0이 2보다 크고 만약에 f2도 같이 2보다 크면 두 개 더해서 4보다 커져요. 두 개 더해서 4가 될 수가 없죠. 이럴 수 없다. 마찬가지로 f0도 2보다 작고 f2도 2보다 작다면 두 개 더해서 4보다 작을 거예요. 4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2보다 크거나 둘 다 2보다 작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2보다 크고 하나는 2보다 작아야 되는 거예요. 2를 기준으로 얘네 둘이 둘 다 위에 있거나 둘 다 아래에 있을 수는 없다. 그치? 게다가 함수값이 2일 수도 없으니 하나는 정확히 2보다 위에, 하나는 정확히 2보다 아래에 이렇게 완전 이분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 함수가 웬만하면 연속이거든요? 웬만하면 연속인데 딱 하나의 지점에서만 불연속이야. 이게 웬만하면 연속이야. x는 0에서 x는 2로 가는 동안 연속인 구조라면 이 사이값의 정리에 따라서 y는 2를 반드시 통과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건 나에서 모든 이 구간 안에 있는 x에 대해서 함수값이 2일 수 없다 그러잖아. 무슨 얘기야? 여기에 구멍이 뚫리고 사실 여기가 x는 1이라서 그래서 f1만 다르게 우리가 어딘가에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다면 자, 이렇게 되면 함수값이 2가 아닌 애들만 인정을 받게 되고 f0과 f2가 y는 1을 기준으로 반대편에 위치할 수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결국 x는 1에서 극한값은 2인데 함수값이 2가 아니게 만들면 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계산하라고 조건 가를 좀 더 정확히 준 것 같습니다. 극한값이 2인 상태예요. 자, 2가 3, F2와 같아지도록 하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F2는 3분의 2였으면 좋겠다로 가는 거고 F0이랑 두 개 더했을 때 4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F0은 3분의 10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자, 문항에서 두 개 비율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답은 5겠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속함수 그리고 사이값의 정리 관련된 내용 다시 한 번 더 개념을 짚어볼 수 있는 좋은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범위였기도 하겠지만 가끔 기말고사가 이 수학2 전범위로 나오는 학교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기말고사에 다시 등장하는 경우에는 문항 자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참고해서 내신에도 다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눈에 딱 보이게 복습하시고 그리고 특별하게 불연속이 되는 지점 가지고 퍼즐처럼 풀어나가는 거 한 번 더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29번 문항입니다. 일일이 초반에 있는 항들을 다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유형이고요. 귀찮더라도 다 계산 진짜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건 A1이 6보다 크고 그 뒤에 항들이 귀납적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전개되겠다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래서 일단 A1이 양수인 거 확실하니까 A2를 구할 때 이 다음 항은 여기에 대입을 했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A2는 A1분의 1 마이너스 1입니다. 자, A1은 6보다 큰 양수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1보다 작은 분수가 되어 있을 상황이고 A3를 구할 때에는 얘가 음수이기 때문에 아래쪽에 대입해서 A3는 A2랑 부호가 반대인 상황으로서 구할 수 있겠죠. 근데 A1이 다시 한 번 더 6보다 큰 양수니까 이 전체 A3는 양수인 상황입니다. 그쵸? 그럼 결국 A4를 구할 때는 위쪽에 대입을 해야 해서 지금 A3가 A1분의 통분해서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는 이상 A4 계산할 때 역수 취하고 거기에서 1을 빼는 거니까 한 번 더 통분하시면 A1 날라가고 1 이렇게 살아남겠다. 그래서 A4는 A1-1분의 1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A5도 똑같이 구해볼 건데 A4가 양수인 게 아직 확실하죠. A1이 6보다 크니까 얘는 양수입니다. 그래서 역수 취하고 1을 빼면 A1-2가 될 거고 요게 A5가 되는 거죠.
자, A5 여전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A6 구할 때 A1-2분의 1, 마이너스 1 이렇게 가고,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됐죠. A1이 6보다 큰 양수니까 앞에 분수가 1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고 진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얘는 양수야. 그래서 역수 취하고 1 빼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A1-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수이기 때문에 역수 취해서 1 뺀다. 요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항에서 A1, A5, A9, 그리고 A13 구해보시면 A1-6인데 계산 생략하겠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양수인 범위로서 4개의 항이 나오고 다 합해서 13 나온대요. 그래서 다 합하면은 4A1 마이너스 12가 13이다니까 A1이 4분의 25구나 라는 거 구하실 수 있고, 그렇다는 얘기는 A13이 A1-6인데 이게 4분의 1인 것까지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럼 A14는 여전히 양수니까 역수 취해서 1 빼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여전히 양수이기 때문에 A15는 역수 취해서 1 빼면 마이너스 3분의 2다. 이렇게 구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A14랑 A15 더해 주시면 3분의 7이니까 정답은 28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귀찮더라도 다 해봐야 된다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알고 있는 정보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초항에서부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전히 순환형 구조는 아니더라도 규칙성이 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산해보면 아, 그래도 이거 할만하구나 라는 인상을 느낄 수 있는 유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꾸준히 수열의 귀납적 정의 가지고 이것저것 계산하는 유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시도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30번 문항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9번까지는 제가 해설 강의 찍으면서도 좀 무난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30번 어렵죠. 네, 여러분 30번 아마 현장에서 보고 시간 투자를 많이 했는데 분석이 어려웠다. 라는 생각이 들 법도 합니다. 근데 이 문항에서 활용이 되는 곱함수의 연속성은 여러분 내신에서도 수능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테마 중 하나고, 특히나 이번 기말고사에도 충분히 함수의 그래프랑 융합되어서 나올 수도 있는 유형이기 때문에 원리 자체를 확실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구조를 보시면 fx가 구간에 따라 나뉜 함수예요. 근데 특이한 게 마이너스 4에서는 좌우 구간에서 함수는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4에서의 함수값만 다르게 정의를 하고 있죠. 0이라는 애는 0을 기준으로 좌우에서 함수식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4랑 0일 때 이게 함수가 판도가 바뀌긴 하는데 바뀌는 요인이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먼저 주목을 해서 마이너스 4일 때의 상황을 먼저 좀 분석을 해볼게요. x가 마이너스 4로 가고 있을 때 fx의 극한값은 0이에요. 그렇죠?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지금 좌극한, 우극한 구할 때의 식은 똑같아. 그러니까 얘가 극한값은 존재를 하는 상황인데 보시면 f-4는 b예요. 근데 문항에서 지금 세 양수 ABC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B가 양수니까 당연히 이 친구는 0과 달라요. 결국 F라는 함수는 마이너스 4라는 지점에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불연속이 되는 구조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여기에다가 평균 변화율 T부터 T 플러스 K까지의 범위에서의 평균 변화율 GT를 곱해가지고 HT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HT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니까 FT가 불연속인 지점이 있다라는 거야. 이미 우리가 하나 밝혀냈잖아요. T가 마이너스 4일 때 지금 불연속이야. 근데 GT를 곱해서 연속이 되도록 만들고 싶대. 이 상황을 봅니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게 실제 함수값, 즉 F 마사, G 마사 두 개 곱한 게 X가 마이너스 4로 가는 동안에 극한값과
같아야 된다 라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마이너스 4로 갈 때의 평균 변화율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t가 마이너스 4일 때의 상황이니까 마이너스 4부터 마이너스 4 플러스 k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생각을 하는 건데, 그래서 문항에서 이런 얘기를 줬죠. k가 뭐보다 크다? 4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부근에서의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G-4가 의미하는 게 이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야. 그래서 G-4 정확한 식은 K분의 F K-4 마이너스 F-4 요게 정확한 마이너스 4에서의 G의 함수값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4를 기준으로 좌극한 우극한을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좌극한 우극한을 우리가 살펴보더라도 어쨌든 t는 마이너스 4 근처란 말이야. 마이너스 4 근처에서는 지금 극한값 요 친구로 계산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4 근처에서의 함수값은 0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이너스 4 플러스 k는 어쨌든 양수일 거거든요. 그쵸? k가 지금 4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확실하게 맨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의 식에 대입을 해줬어야 되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는 좌극한 우극한에 상관없이 일단 k분의 포물선에다가 K-4를 대입을 하고, 여기에서 어차피 마이너스 4의 극한값은 0이니까 끝! 요게 리미트 x가 마이너스 4로 가고 있는 동안에 gx를 의미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를 해요. 극한값이 G도 존재하고 F도 마이너스 4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두 개 분리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F의 극한값이 0인 걸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전체 극한값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상황을 봐봐. 상황이 F-4가 0이 아니거든요. 근데 G를 곱해서 0이 나와줘야 돼. 따라서 G-4가 0일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도출이 되는 거고, G-4씩 위에 써놨죠.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를 이제 계산을 마무리를 하면 뭔가가 나오겠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FK-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양수니까 아까 써놨듯이 아래쪽에 있는 포물선에 대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제곱 6K-4 플러스 C. 근데 F-4는 실제로 B죠. 그래서 마이너스 B. 네, K 요렇게 됩니다. 요 값이 0이 나와줘야 돼. 그럼 결론적으로 분자가 일단 0이 나와야 된다가 확보가 되겠습니다. 근데 너무 문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문자의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조건 나가 등장을 합니다. FK가 B래요. K가 확실하게 양수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C가 B다라는 걸 주고 싶었던 것 같아. 그 B를 여기에 대입을 하란 얘기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K-4의 전체 제곱 6K-24 플러스 C, 거기에서 B를 빼주면 그 분자가 0이 나와줘야 된다로 갑니다. 그래서 계산이 요렇게 마무리돼서 사실상 K만 남는 식이 되고, 따라서 8K가 40이니까 신기하게 K가 5라는 결과를 조건 가랑 나를 짬뽕을 해서 구해낼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요하게 어떻게 파고들었죠? F라는 애가 불연속 함수예요. 근데 F의 불연속성을 G가 곱해줘서 해결을 봐줘야 되니 F가 불연속인 지점에 대해서 G의 함수값이 0이면 되겠다라는 걸 토대로 식을 세울 수가 있었다는 거야.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불연속 후보점을 다시 한 번 더 찾아줍니다. 어떻게 찾아줄까?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G라는 애가 언제 불연속일까? 자, GT의 의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T부터 이제 K가 5인 거 알아? T 플러스 5까지 닫힌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보고 싶어. 자, 이 친구의 평균 변화율이 불연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점이 어디냐? T가 마이너스 4일 때 이런 때 이제 약간 불연속일 가능성이 있겠는데, 그럼 방금 전에 우리 봤죠?
그러면 G가 언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T 플러스 5가 마이너스 4가 될 때 문제가 생기지 않겠나요? 그쵸? 자, T가 마이너스 9인 지점에 대해서 T가 마이너스 9로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함수값과 극한값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마이너스 9라는 지점은 확실하게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지점이에요. 그럼 결국 리미트 x가 마이너스 9로 가고 있을 때 fx 값은 f 마이너스 9랑 같아요. 그러니까 f 입장에서는 f는 자기는 혼자 연속이야. 자기는 x는 마이너스 9라는 지역에서 연속이었어. 근데 g라는 애는 불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봅니다. g 마이너스 9가 의미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t가 마이너스 9에 딱 도달한 순간에는 구간이 마이너스 9부터 마이너스 4까지로 갑니다. 자, 이때 평균 변화율 계산해 보시면 x값 차이가 5만큼 나고요. 그 다음 f-4는 b고, 그리고 f-9를 빼준 거. 요렇게씩 설계될 겁니다. 이게 딱 정확하게 t가 마이너스 9에 도달했을 때 g의 함수 값이에요. 근데 이게 극한값과 같아지는지를 조사를 해봅시다, 한번. 마이너스 9로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x값 차이가 5인 거는 똑같거든요. 근데 함수값을 어디에 대입을 해야 되는지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마이너스 9보다 큰 지역이라면 t 플러스 5가 마이너스 4보다 큰 지역에 있다라는 거고, t가 마이너스 9보다 작은 지역이라면 당연히 t 플러스 5도 마이너스 4보다 작은 지역에 있었을 건데, 이 f라는 함수가 마이너스 4보다 클 때 작을 때에는 함수식이 동일하단 말이죠. 그래서 극한값은 좌극한 우극한 분리할 필요 없고, 대신에 이제 평균 변화를 구할 때 t 플러스 5 포지션을 위에 포물선에다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t도 마찬가지로 현재 마이너스 9 부근이기 때문에 위에 포물선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ft 플러스 5 계산할 때 t 플러스 9, t 플러스 a 플러스 5 마이너스 t 플러스 4 t 플러스 a로서 값이 나온다라는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t가 마이너스 9로 간다라고 했을 때 어차피 이 친구가 의미를 하는 거는 f-9랑 같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앞에 있는 애가 의미를 하는 게 t가 마이너스 9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얘는 어디로 가고 있어? 얘는 0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자, 실제 g-9와 g의 마이너스 9에서의 극한값을 비교를 했을 때 함수값과 극한값이 다른 데로 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다른 요소는 다 똑같아. 근데 마이너스 4라는 지점에서의 함수값과 극한값이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 그 자체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 근데 똑같은 논리로 G라는 애가 지금 불연속인 상황에서 F는 G 혼자 연속인 구간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이 0이 돼줘야 된다. 앞쪽에서 우리가 K를 구한 과정과 동일한 논리로서 F의 함수값이 0이 돼야 된다를 써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F-9가 0이 나와줘야 되니까 따라서 A가 9일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9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요렇게 식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실 끝났어요. 이 이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건 나로 인해서 우리 K가 5인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입을 하시면 C 플러스 5가 B인 거를 한 큐에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문항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얘네거든? 자, A가 우리 9인 것도 알아냈어요. 그래서 C-B가 마이너스 5인 거 써먹을 수 있어서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14인 거 알 수 있다. 확실히 마사보다 작으니까 맨 위에다가 대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X자리에 마이너스 14 넣어서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4, A가 9니까 요렇게 들어가시니 정답은
50이다 하고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곱함수의 연속성 쓰는 문항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아마 중간고사 대비 때 많이들 공부를 하셨던 부분이었을 것 같은데 이 fx와 gx를 곱한 함수의 연속성을 조사할 때 하나가 연속이고 하나가 불연속일 때 근데 불연속인 이유가 극한값은 존재하지만 함수값과 다르거나 아니면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이 되는 상황 값은 존재하지만 좌극한 우극한이 달라서 불연속인 상황이라면 연속함수의 값이 그 지점에서 0이 되어줘야 불연속성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걸 일반화해서 아마 공부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걸 좀 더 극대화해서 각각이 불연속인 지점 어디인지 찾게 시킨 다음에 다른 하나의 함수값이 g-4가 0이라든지 아니면 f-9의 값이 0이라든지 다른 하나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유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잡한 구조의 유형이긴 하지만 내신에서도 충분히 여러분이 공부했을 만한 테마인 만큼 이번 기말에서도 비슷한 결로 이게 다시 3차 함수, 4차 함수와 융합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더 풀어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 번 더 2학년 모의고사까지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여태까지 봤던 시험들을 바탕으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스스로의 장단점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한 학년 더 올라가는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